Used to look up to the sky all night long. There were so many stars passing by. 안녕하십니까, 김기수입니다. 환율이 이틀 연속 목요일 금요일 1200원대를 넘어서면서 전문가들이 1230원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강달러 비상,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부담 요인, 이런 부분들, 환율 발작, 환율 비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한번 뜯어봐야죠. 사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면 산업계에 희비가 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타격을 입는 대표적 섹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 에너지 산업. 국내 에너지 산업의 경우 원유, 가스, 석탄 이런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예상 환율로 올해 달러당 1172원을 설정했었는데 지금 1200원 넘어서고 있죠. 자, 그렇다면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약 2,900억 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유업계 역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정유사 모두 수출 비중이 내수 비중보다 높은 만큼 환율이 오르면 최종 판매 가격도 올라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보다는 원가 상승 측면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 수출 비중이 대략 60%로 다른 산업 대비 높은 편인 만큼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원유 100%를 수입하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부분이죠. 지금 환율 수준은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체들,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내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결제 비중이 높아서 환율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편이기 때문이죠. 외화 지출이 외화 수입보다 많고 외화 차입금 비중도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빌려오는 항공기 리스료도 달러로 결제하게 돼요. 항공업계 부분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도 국제선에서 벌어오는 외화로 상세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버린 상태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산업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 아니라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더 올라가느냐, 아니냐 라는 걸 봐야 되죠. 지금 1201원, 1201원 오전이라는 환율에 1230원, 1250원으로 더 높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앞으로 내려올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1200원 돌파해서 끝났어요.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환율 부분이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지금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1원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1201원 역사상 1200 역사상이라기보다 최근 이제 1200원을 돌파한 흐름 부분이 쉽지 않았죠. 올해 10월 초에 1200원 부분 근처 터치한 부분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박스권을 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상향의 원인이 뭡니까? 미국 시장 달러 강세의 배경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생각보다 빨리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난해 3월에 미 국채 10년 금리가 1.746%였는데 어제 마감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72까지 올라오면서 달러 강세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박스권 돌파라고 저는 보고 그 흐름 부분에서 더 나아가도 이 추세 라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김 교수 네가 뭔데 돌파를 못한다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상 환율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은 그 나라의 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IMF 때 기억하시죠? 그죠? 난리 나면서 이렇게 급등했었던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1200원을 돌파하던 흐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뭐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가장 1800원 근처까지 상승했었던 요때가 여기죠. 이때가 1998년, 97년 이때 IMF 때예요. 그죠? 나라 망하는 때입니다. 나라 망하는 때면 뭐 아시잖아요. 그죠? 터키든 이렇게 뭐 이게 나라가 불안정하고 베네수엘라든 막 이러면 당사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거. 우리 이때 97년 이때는 망할 분위기였잖아요. 나라가. 그리고 두 번째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난리 부르스를 쳤던 때. 이때 1,500원.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오면서 급락했었던 부분. 그리고 2020년 3월, 그죠? 요 3월에 코로나19로 난리 부르스를 쳤던 때.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런 부분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행여나 외국인이 더 세게 이 추세 흐름을 돌파를 해서 갈 거라고 본다면 지금 왜 현물 매수를 합니까? 그죠? 관망하거나 그래 기관 니네 잘 때리는구나 하면서 같이 때리지.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원화 가치가 더 급등하는 그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앉아서 외국인은 환차손을 발생시키는데 그럼 결국 뭐예요? 일시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이 추세 라인에 돌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이후 진짜로 미국 시장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부터 오히려 달러와의 약세, 우리 원화 가치의 강세 흐름으로 전환되면 지금 조금 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흐름들 속에서 주식을 매수했었던 부분이 다시 원화 강세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 앉아서 환차익까지 보게 되잖아요. 이해되신가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식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움직여지는데.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그 속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이런 부분들, 그런 와중에 기관들의 연말 연초 물량 쏟아내기, 그리고 뒤숭숭한 시장 분위기, 이런 것 포함해서 지금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조금 더 올라가는 데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내려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장이 튼튼한데 옛날처럼 외환위기나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나약한 나라 아니잖아요. 환율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그 이전 때보다, 과거 때보다 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긴축에 의해서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환율이 일정 정도 영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율
올라가는 흐름 부분 때문에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와중에 가장 밀접하게 원화 약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섹터 부분은 다소 피하고, 또 반대급부를 보이는 쪽도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또 내려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금리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섹터와 기업, 그것이 결국 실적이고 펀더멘탈 아닙니까? 또 환율의 변동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공부하고 승리 투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2022년 1월 7일 1200원을 최근 넘어선 환율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기수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시장보다 앞으로 더 좋은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다만 2021년에도 그랬듯이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에서 2800에서 3300을 오르내는 와중에도 시장 지수보다 더 세게 더 많이 올라간 섹터와 종목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시장은 섹터 전반이 함께 올라가고, 또 어느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고 쉽게 수익을 내주는 그런 시장이 주식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의 시장입니다. 특별한 변수, 또 그렇지 않고 수급적인 요인, 또 그렇지 않고 시장의 노이즈, 이런 것들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는 결국 눈 뜨고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스테인 임플란트 관련 내용 김기수 돌직구 타임에 정말 분개했자하는 방송을 보냈잖아요. 그죠? 케이블 방송이지만 그 방송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규탄하는 거, 금감원은 도대체 뭐 했냐? 그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듯이 관련자들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선량한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런 거에 경기 느끼고, 내가 지금 오스테인 임플란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어떤 종목도 내일 유상증자한다고 떨어지고, 물적 분할한다고 떨어지고, 오스테인 임플란트처럼 엄청난 횡령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김기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내 이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일이 아니라고 자꾸 방관하는 순간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부분들이 정의와 공정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함께하는 흐름을 갖고 가야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